안녕하세요. 2025년 9월 26일 금요일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 저희에게 이거 한번 다뤄달라 하고 보내주신 그 미국 AI 관련 뉴스 자료들 정말 흥미로운 게 많더라고요. 저희가 지난 24시간 동안 나온 뉴스들 중심으로 밤새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그 핵심 흐름들 그리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내용들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맞아요. 큰 그림을 먼저 좀 그려보면요. AI 분야의 수요, 그러니까 정부나 기업들이 AI를 쓰려는 움직임 있잖아요. 그 수요하고 또 이걸 뒷받침하는 공급, 뭐 클라우드나 전력, 반도체 같은 기반 시설이죠. 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정말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비유하자면 최첨단 공장을 돌리려면 전기, 물, 부품 조달, 물류망 이게 다 갖춰져야 하잖아요. AI도 똑같습니다.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이걸 돌릴 전력, 냉각 시스템, 또 이걸 유통할 플랫폼까지 이게 다 같이 커져야 하는 거죠. 네, 오늘 다룰 소식들이 바로 이걸 보여줍니다. 엔트로픽의 해외 확장 소식, 또 코어위브나 오라클 같은 인프라 기업 뉴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규제 이슈까지 딱 이 그림이에요. 자, 근데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요. 좀 더 큰 시각에서 봐야 할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어요. 2025년 9월 26일자 엑소스 보도인데요. 미 백악관이 2025 회계연도 연방 연구개발 예산의 최우선 순위로 AI하고 양자 컴퓨팅을 딱 지정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나온 발표는 아닐 텐데요.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네, 그건 뭐랄까 미국의 정책적인 의지가 AI 분야에 여전히 아주 강하다. 이걸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죠.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예산 우선순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니까요. 앞으로 기술 개발이나 인프라 투자, 이게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뜻입니다. 모멘텀이 계속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오늘 살펴볼 다른 기업들의 움직임도 이런 큰 정부 지원 흐름 속에서 같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정책 지원까지 확인되니까 이 개별 기업들 움직임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자, 첫 번째 소식 가보죠. AI 모델 개발 기업 엔트로픽 이야기입니다. 2025년 9월 26일 로이터 통신 보도인데요. 엔트로픽이 해외 인력을 지금보다 3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어요. 특히 유럽,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겠다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회사 커지는 거, 그 이상이겠죠? 그럼요. 이건 단순히 직원 수 늘린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첫째는 엔트로픽 AI 모델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더 재밌는 지점은 엔트로픽의 확장이 이 클라우드 파트너들, 그러니까 아마존 웹서비스, AWS하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GCP와의 관계를 좀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엔트로픽이 양쪽 다 쓰잖아요. AWS랑 구글 클라우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해외 확장은 AWS 주가 반응 플러스 0.75%나 구글 주가 플러스 0.31%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양쪽 모두에게는 좋은 기회죠. 엔트로픽이라는 큰 고객을 통해 매출을 늘릴 수 있으니까요. 근데 동시에 기업 고객들이 나는 AWS만 쓸래, 구글만 쓸래 이게 아니라 여러 클라우드를 넘나들면서 최적의 AI 모델을 골라 쓰려는 경향, 즉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더 부추길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마치 인기 맛집이 A백화점, B백화점 둘 다에 입점하는 거랑 비슷해요. 고객들은 양쪽 백화점 다 더 자주 가겠지만 백화점 간 경쟁은 더 치열해지는 거죠. 와, 그렇군요. 엔트로픽이라는 하나의 기업 성장이 이 클라우드 시장 전체 판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거 흥미로운데요. 이렇게 수요가 막 늘어나면 당연히 이걸 감당할 인프라, 즉 컴퓨팅 파워 공급이 중요해지잖아요. 마침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계약 소식이 또 있더라고요. 네, 바로 그거죠. 네, 2025년 9월 26일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입니다. AI 인프라 전문 기업이죠. 코어위브. 여기가 오픈 AI랑 기존 계약에 더해서 추가로 65억 달러, 와, 우리 돈으로 8조 원이 넘어요. 이 규모의 추가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오픈 AI가 다음 모델 개발하고 학습시키는 데 필요한 GPU 클러스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 GPU 클러스터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GPU 클러스터 어렵게 생각할 건 없고요. 쉽게 말해서 AI 계산에 특화된 고성능 그래픽카드, GPU 있잖아요. 그걸 수백 개 혹은 수천 개를 아주 촘촘하게 묶어서 하나의 거대한 슈퍼컴퓨터처럼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복잡한 AI 모델을 학습시키려면 이런 어마어마한 병렬 계산 능력이 꼭 필요하거든요. 아, GPU를 그냥 잔뜩 모아놓은 거군요. 그렇죠. 이번 계약은 AI 모델 개발 경쟁이 정말 얼마나 치열한지, 그리고 그 바탕에 되는 이 컴퓨팅 파워 확보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딱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코어위브 같은 전문 업체나 오라클 마이너스 2071% 같은 클라우드 기업들이 엔비디아 플러스 0.28% 같은 데서 GPU를 왕창 사들여서 이걸 AI 기업들한테 빌려주는 뭐랄까 컴퓨팅 파워 도매상 역할을 하는 거죠. 컴퓨팅 파워 도매상이라? 네.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런 대규모 GPU 클러스터를 운영하려면 단순히 칩만 잔뜩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쵸. 전기 엄청 먹을 테고.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전력 공급, 그리고 GPU에서 나오는 열이 장난 아니거든요. 이걸 시킬 고도의 냉각 기술, 또 이걸 다 담을 데이터 센터 공간, 네트워크 인프라, 이게 다 동시에 필요해요. 따라서 코어위브랑 오픈 AI 계약은 그냥 두 회사 간의 거래가 아니라 이걸 뒷받침하는 전력 설비, 냉각 솔루션, 데이터 센터 건설, 관련 부품 산업까지 이 모든 산업 전반에 엄청난 연쇄 수요를 만들어내는 거죠. 와, 이건 거의 AI 발전소 건설 계약이다, 이렇게 봐도 될 정도입니다. AI 발전소라니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그만큼 전력, 냉각 문제가 AI 시대의 진짜 핵심 과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근데 이렇게 기술이 막 빨리 발전하고 몸집 불리면 항상 따라오는 게 있잖아요. 규제 문제. 캘리포니아에서 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2025년 9월 26일 더 버지 보도인데요. 지금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여러 건의 AI 규제 법안이 올라와 있고 주지사가 서명하면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다 정해진 건 아닌데요. 주로 AI 모델 개발 과정을 좀 더 투명하게 해라. 그리고 AI가 일으킬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자. 특정 용도로 AI 쓰는 걸 좀 제한하자. 이런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해요. 실리콘밸리가 있는 캘리포니아 규제면 파급력이 크겠는데요. 그렇죠. 사실상 미국 전체,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AI 산업 표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도입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하게 되겠네요. 모델 출시나 사업 확장 같은 거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규제가 강해지면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내놓는 과정에서 더 많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니까요. 예를 들면 모델 출시 전에 훨씬 더 까다로운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거나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 책임을 더 확실하게 져야 할 수도 있고요. 자동차 안전 규제 같은 거랑 비슷하네요. 맞아요. 딱 그런 비유가 적절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개발 비용이 늘거나 출시가 좀 늦춰질 수 있겠죠. 하지만 길게 보면 AI 기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좀 더 안전한 방향으로 기술 발전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규제의 수위와 방향, 이게 어떻게 정해지느냐가 관건이죠.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관련 기업들 주가 반응도 좀 엇갈렸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플러스 0.89% 올랐는데 메타는 마이너스 0.70% 하락했거든요. 아, 기술 발전 속도랑 사회가 이걸 받아들이는 속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느낌이네요. 이런 개별 기업들의 움직임, 또 규제라는 변수, 이런 것들 속에서 시장 전체의 투자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AI에 대한 열기 여전한가요? 네, 그 점을 딱 보여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2025년 9월 26일 로이터 통신이 LSG 리퍼 데이터를 인용해서 보도한 건데요. 최근에 좀 주춤했던 미국 주식형 펀드에 다시 자금이 순유입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분석가들이 이 자금 유입의 주요 동력 중 하나로 AI 관련 기승주에 대한 기대감이 이게 여전하다는 점을 꼽고 있어요. 아, 돈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기업들의 사업 확장이나 대규모 계약 같은 실질적인 뉴스도 중요하지만 이런 투자자들의 믿음, 자금 유입, 이것도 AI 산업 성장을 떠받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정말 다각적인 변화네요. 정책 지원에 수요 폭증, 인프라 투자 확대, 규제 논의 시작, 거기다 투자 심리까지 여전히 뜨겁고.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들을 쫙 종합했을 때 투자 관점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지점은 어딜까요? 오늘 저희가 조금 더 깊게 파볼 기업은 어쩌면 좀 의외의 이름일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인텔입니다. 네, 인텔. 왜 인텔이냐? 앞서 잠깐 나왔던 그 전력 소비와 발열 문제 때문입니다. AI 모델이 똑똑해지려면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빨리 처리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칩이 쓰는 전력, 그리고 발생하는 열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성능이 좋아질수록 뜨거워진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고성능 AI 칩 개발의 가장 큰 기술적 어려움, 병목 지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열을 제대로 못 잡으면 성능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인텔이 이 발열 문제를 풀 열쇠를 쥐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럴 잠재력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에서는요, 칩에서 나오는 열을 공기로 식히는 게 아니라 액체를 이용해서 직접 식히는 방식, 이걸 직접 액체 냉각, 다이렉트 리퀴드 쿨링, DLC라고 하는데요. 이 기술이 핵심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직접 액체 냉각. 좀 생소한데요. 네, 뭐랄까 고성능 스포츠카 엔진에 냉각수 직접 돌려서 식히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칩 표면 아주 가까이에 냉각 액체를 흘려보내서 열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빼내는 거죠. 근데 인텔은 단순히 CPU나 AI 가속기 같은 칩 설계만 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기도 하고 패키징 기술도 있고 예, 맞습니다. 칩들을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전력 공급하는 패키징 기술, 심지어 칩을 직접 생산하는 파운드리 능력까지 다 갖춘 종합 반도체 기업 IDM이란 말이죠. 이런 통합적인 접근 방식이 고성능 칩과 이 냉각 솔루션을 최적으로 결합하고 서버 시스템 전체의 전력 효율을 높이는데 아주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칩부터 시스템, 냉각까지 다 묶어서 최적화할 수 있다. 그렇죠. AI 시대의 이 골치 아픈 발열, 전력 문제를 해결하는 토탈 솔루션 제공자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최근 인텔 주가가 플러스 4.35%나 오른 것도 이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일 수 있고요. 와, 단순히 칩 성능 경쟁을 넘어서 이제는 시스템 전체 효율, 특히 열 관리 능력이 중요해진다. 인텔의 숨겨진 강점이 부각될 수 있는 지점이네요. 이런 글로벌 트렌드가 그럼 우리 국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국내 투자자분들은 어떤 분야를 좀 눈여겨봐야 할지 구체적인 가이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국내 기업들한테도 아주 중요한 기회이자 또 도전이 될 텐데요. 몇 가지 핵심 분야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입니다. 아까 코어이브 사례에서 봤듯이 AI 데이터 센터는 정말 전기를 엄청나게 먹습니다. 네, AI 발전소라고 하셨죠. 네. 그래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변압기, 배전반 같은 전력기기 수요가 크게 늘 수밖에 없어요. 현대일렉트릭 26760이나 LS 일렉트릭 010120 같은 기업들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죠. 또 이런 데이터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유지 보수하는 역할도 중요해지니까 한전 KPS 051600 같은 기업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 관련 기업들이군요. 그렇죠. 두 번째는 AI 반도체 및 패키징 분야입니다. AI 연산의 핵심인 HBM,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는 계속 뜨거울 거고요. 이 분야 절대 강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까 인텔 사례에서 강조했듯이 여러 칩을 하나처럼 딱 붙이고 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첨단 패키징 기술, 이게 정말 중요해집니다. 칩을 잘 싸는 기술이군요. 네, 고성능 칩이랑 메인보드를 연결하는 그 기판, 서브스트레이트나 PCB, 인쇄외료 기판 기술을 가진 삼성전기, 코리아 서키트 같은 기업들의 기술력이 더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HBM 외에도 패키징 관련 소재, 부품, 기업들도 중요해지네요. 맞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플랫폼, 사스 및 규제 대응 쪽입니다. 기업들이 AI를 도입할 때 그냥 기술만 덜렁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실제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 그러니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사스 형태를 선호하게 될 거거든요. 국내에서는 기업용 솔루션 강자인 더존비존 같은 기업이 이런 AI 기반 사스 시장 확대의 수혜를 볼 수 있고요. 또 자체 클라우드 인프라랑 AI 기술력을 가진 네이버 클라우드나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같은 플랫폼 기업들의 역할도 중요해질 겁니다. 기업 고객들한테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캘리포니아처럼 규제가 변할 때 거기에 발맞춰서 신뢰할 수 있는 AI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도요. 와, 정말 구체적인 연결고리들이 딱 보이네요. 글로벌 AI 트렌드가 국내 전력 인프라부터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들까지 쭉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요약하자면 지금 AI 시장은 글로벌 수요 폭증, 엔트로픽 사례,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려는 막대한 컴퓨팅 파워 공급 경쟁, 코어위브와 인프라 기업들, 여기에 규제라는 속도 조절 장치, 캘리포니아 사례, 이 세 가지 큰 힘이 서로 막 작용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국내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세 가지 축과 연결된 국내 기업들, 특히 전력 설비, 냉각 솔루션, HHBM 및 첨단 패키징 소재 부품,
그리고 기업용 AI 소프트웨어 분야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추적하시면서 기회를 찾아보시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오늘 정말 알찬 분석이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AI 생태계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양 날개가 함께 커지면서 빠르게 비상하고 있다. 다만 규제라는 바람이 그 속도와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성장의 연료가 되는 투자 자금 역시 계속해서 흘러들어오고 있다. 이걸 확인했고요. 특히 그 화려한 AI 모델 성능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력, 냉각, 컴퓨팅 파워를 공급하는 이 탄탄한 인프라의 역할이 정말 결정적이라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 스스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누가 더 크고 더 강력한 AI 모델을 만드느냐, 약간 이런 경쟁이었다면 앞으로는 좀 양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요? 특정 산업 혹은 특정 작업에 딱 최적화된,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인 모델을 만드는 경쟁. 그리고 그런 맞춤형 모델을 더 빠르고 저렴하게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효율적인 인프라 경쟁. 이게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거죠. 과연 미래 AI 시장에서는 어떤 종류의 효율성이 승자를 가르게 될까요? 아, 효율성이라.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AI 시대를 이해하는 또 다른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와, 그 질문을 곱씹어보는 것만으로도 오늘 분석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분석이 여러분의 깊이 있는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시혜성 있고 통찰력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